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빈민사법 완전정복 보시면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327페이지 소비대차부터 진도를 나가는데, 일단 소비대차 개념에 대해서 법조문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라고 일단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 기타 대체물이라는데, 소비대차는 소비물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라는 거. 당사자의 일방이 법조문 한 번 더 해놓은 거죠. 일단 판례는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이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이른바 낙성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즉 청약과 승낙 일치만 있으면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지 물건 제공까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물건의 수수는 효력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해당하는 소비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약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물이기 때문에 이전하게 되면, 효과로서 이전하게 되면 그걸 이전받은 사람이 소비를 하고 나중에 동종, 동질, 동양의 물건을 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금전이 소비물에 해당하는가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소비물, 비소비물 구별 기준은 저 앞쪽에서 말씀드린 곳이 있습니다. 소비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은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소비물이다라고 하고, 비소비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용하고 난 뒤에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전이 소비물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한번 그 금전을 쓰고 나면, 소비하고 나면은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확률은 거의 제로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거, 물론 금전을 가지고 병을 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전을 병 따기로 빌려 쓰고 바로 그 금전을 돌려주기로 한다면은 그거는 그 사용대차가 되겠죠. 물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빌려 쓰고 쓴다면은 사용대차, 대가를 지불한다면은 임대차가 될 수도 있겠죠. 소비물로 활용되는가, 비소비물로 활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계약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 어떤 낙성 계약이고 불료식 계약이다라는 것, 특정한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전을 빌려 쓰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은 유상이 될 것이고, 친구 간에 이자 없이 잠깐 빌려 쓴다면은 무상이 되겠죠. 무상인 경우에는 편무 계약이 될 것이고, 이자를 지급한다면은 그 부분만큼의 쌍무 계약이라 볼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갖춰야 되고, 낙성 계약으로서 청약과 승낙,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일단 그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 소비물이어야 한다라는 것.
해제에 관한 특칙이 있다는 겁니다. 해제에 관한 특칙이 있다는 거 해제 쪽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계약법 총칙 쪽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각 개별 계약 쪽에 해제권 규정이 있는 것이 있다는 거 그걸 여기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비대차의 실효와 관련된 특칙을 주고 있는데 대주가 돈으로 치면 돈을 빌려주는 자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한 때에는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당사자 일방이라면 그게 대주일 수도 있고 차주일 수도 있겠죠. 대주가 파산해 버렸으면 빌려줄 돈이 없겠죠. 차주가 파산해 버렸으면은 만약에 빌려줬더라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효력을 잃는다라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효하지 않는다면은 빌려주기로 하고 어쨌든 안 빌려주게 되면은 채무 불이행 등의 문제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그 파산되면은 일방이 파산하면은 실효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 효력 소비 대주 빌려주기로 했으면은 빌려줘야 되겠죠. 물론 소비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한 차주가 소비하고 나중에 동질, 동량 뭐의 것으로 반환하면 되겠죠. 담보 책임과 관련되어서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목적물 하자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물건의 하자가 돼서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라는 거. 담보 책임의 내용은 하자가 중대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해지는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정렬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상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대주가 빌려주는 자가 목적물에 하자 있음을 알고도 이를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담보 책임을 진다라는 거. 차주의 의무 빌려 쓰기로 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동종, 동질, 동량의 것으로 반환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그다음에 하자에 있는 물건을 받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는 것 정도. 반환 시기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 대주 빌려준 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차주는 언제나 반환할 수 있다. 만약에 차주가 빌려 쓰기로 약정했을 때는 그 약정에 의하게 될 것인데 그 전에 변제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그 이자 붙여서 반환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 이자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정도 하시고 대물 반환 개념 한번 보시면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 지정할 것을 예약하는 거. 그래서 빌린 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반환할 것을 예약하는 것. 그것을 대물 반환 예약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재산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상의 채무 변제를 위한 대물 변제 예약에 적용된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부동산이라면은 이와 관련돼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초과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한다면은 초과 부분 무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반된 대물 변제 약정은 대물 변제 예약으로서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로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일종의 무효이 전한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처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쪽에 가서 또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고, 준소비대차, 당사자 양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예컨대 소비대차 아니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한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처럼 다룬다는 거죠. 그걸 준소비대차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소비대차란 당사자 양방이 준소비대차란 당사자 양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성립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인도채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경계의 경우에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은 경계는 소멸되는 구채무와 발생하는 새로운 채무 간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준수배차는 동일성을 인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것인지 불분명할 때는 준소비대차로 추정되어야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준소비대차 관계라면은 예컨대 동시행관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데, 경계라면은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 동시행항변권 등이 상실되는 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판례 살짝 한번 읽어보시고, 성립 요건, 당사자 간의 금전 기타 대체물의 거부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것. 그다음에 당사자가 합의로 그것을 소비대차 목적으로 할 것. 그러면 당연히 이제 소비대차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가장 대표적인 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대차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바로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소비물을 공짜로 빌려 쓰기로 하면 사용대차, 비소비물을 대가를 지급하고 빌려 쓰기로 한다면 그것을 임대차라 한다는 거. 개념에서 다시 한번 법조문 상기하시는 거고, 법적 성질 역시 충약과 승낙의 일치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낙승계약이고, 비소비물을 일방적으로 빌려주니까 무상 편무계약이 될 것이다라는 거. 임대차와의 차이, 임대차 공부하고 나면은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사용대차 역시 법률행위로서의 성립 요건 갖추고 계약, 낙승계약으로서 청약과 승낙, 합의로 성립한다라는 것. 사용대차의 효력, 대주 빌려주는 사람, 빌려주기로 한 거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제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했을 때
차주 차용물 통상의 필요비는 부담한다. 무상으로 빌렸을 경우에는 빌려 쓰는 사람이 유지비를 부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통상의 필요비 외 유익비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적 물건의 가치가 증가되면은 결국에 그 대주의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치 증가 비용 유익비는 대주가 부담한다라는 것. 뭐 반환 안 해주면은 유치권으로 연결될 수 있고, 유익비의 경우에는 그 차주가 유익비를 들였을 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대주는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에 일정한 그 상환 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무상으로 빌렸으니까 원칙적으로 정려와 마찬가지로 대주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하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 다음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그 부담 한도 내에서는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차주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사용, 수익할 수 있겠죠. 그 성질에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서. 공짜로 빌렸으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다음에 대조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만약에 대조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다면은 대주는, 빌려준 사람은 그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는 것. 목적물 반환,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할 때는 이를 원상 회복해야 된다. 부속시킨 물건이 있을 때는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임대차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중요한 것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이거는 무상으로 빌려 쓴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돌려줄 때 원상 회복해서 돌려주는 게 맞을 것이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공동 차주가 있으면 연대 책임을 진다라는 거. 차용물 반환 시기, 약정 시기가 있으면 그 약정 시기 종료한 때에 반환해야 될 것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 외에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해야 되고,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의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는 대주는, 빌려준 자는 언제든지 해지시키고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그 각각 구체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때 사용된 자계약은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 인적 신뢰가 크게 작용한다라는 거. 뭐 알만한 사람, 믿을 만하니까 공짜로 빌려주겠죠. 그런데 차주가 사망하거나 또는 차주가 파산 선고 당했을 때, 차주가 사망하면 뭐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이 되겠죠. 근데 차주는 믿을 만하겠지만 그 차주의 상속인이 뭐 항상 믿을 만하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다음에 차주가 파산 선고를 당해버리면은 경제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법률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도신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것. 뭐 차주도 이제 빌려 쓰다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니다. 임대차부터는 별도로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뭐 소비대차와 사용대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